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정승규. 이 책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된 12가지 약에 대한 이야기이다. 총 1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의료에서 처방이 복잡해 약 짓기가 힘들었다. 약의 품질이 같지 않아 처방하는 의사와 약을 짓는 약사를 위해 표준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목적으로 17세기 영국을 시작으로 약품의 품질을 규정하는 약전이 생겼고 18세기에는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19세기 초만 해도 의약학은 미신적인 것이 많았다. 근대 신약 개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큰 발전을 이뤘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인류는 혁신적인 신약의 도입으로 감염이나 통증 같은 질병의 고통에서 크게 해방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같은 최첨단 과학의 힘으로 질병 발생 기전을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약 개발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약을 만들었다. 아주 우연히 발견한 약도 있고 정밀 조사와 과학적 방법으로 만든 약도 있다. 질병이라는 도전에 인간은 약으로 응전했다. 인류는 질병에 어떤 약들로 대처했나? 2장 세균을 물리치다 항생제. 자연에서 두 종류의 미생물이 함께 있으면 한쪽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다른 쪽의 발육을 방해한다. 이것을 항생이라고 한다. 미생물은 생존을 위해 항생물질을 만든다. 이런 천연 항생물질에서 항생제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항생제는 미생물에서 기원하지 않고 인공으로 합성하거나 개량해서 만든 약이 많다. 따라서 엄밀하게 항균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항생제란 말이 오래도록 쓰이고 정착되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잡는 약을 항생제 또는 마이신이라고 한다. 미생물 감염증을 치료하는 화학요법은 19세기 파스테르와 코흐가 기초를 마련했다. 두 과학자에 의해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병 치료를 위해 미생물을 죽이는 물질을 찾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독일의 파울 에를리히는 화학요법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살아있는 숙주에게 심각한 해를 주지 않으면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만 제거하는 살균제를 개발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항생제 남용이 일어났고 세균은 항생제에 반발해 내성균을 만들었다.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면서 기존 항생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항생제가 필요했다. 영국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 병원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그는 감염으로 죽어가는 많은 환자를 만났다. 감염 환자에게 리스터가 소독제로 사용했던 페놀을 상처 부위 깊숙이 주입했지만 오히려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를 파괴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독제로는 몸 안에 이미 들어간 균을 잡을 수 없었다. 이때는 설파제가 개발되기 전이었다. 1918년 전쟁이 끝나고 플레밍은 영국의 성 메리 병원에서 미생물 실험을 하며 감염증 치료를 위한 항균 물질을 찾는 연구를 했다. 1922년 그는 자신의 콧물에서 라이소자임을 발견했다. 라이소자임은 코 속에서는 일반 세균을 억제하지만 병원균에는 효과가 없어 치료적 가치는 없었다. 플레밍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라이소자임이 항균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를 통해 세균만 죽이는 항균 물질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1928년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플레밍은 포도상 구균을 납작한 접시에 배양했다. 바로 아래층 실험실에서는 곰팡이 알레르기를 치료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휴가를 떠나면서 창문을 열어놓아 그 실험실에 푸른 곰팡이 포자가 날아와 플레밍의 배양 접시에서 번식했다. 곰팡이는 잘 배양되던 포도상 구균의 성장을 방해했다.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라이소자임같이 푸른 곰팡이가 항균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플레밍은 접시에 푸른 곰팡이를 플라스크에 넣어 배양했다. 그는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륨 속이라는 것을 알고는 페니실린이라고 적었다. 나중에 이 곰팡이는 페니실륨 노타툼으로 밝혀졌다.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 배양액 속에 있는 항균 물질을 분리하려 했으나 너무 불안정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1929년 논문으로 발표했으나 그리 관심을 끌지 못했다. 페니실린 하면 플레밍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페니실린을 분리하고 대량 생산에 성공해 약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호주 출신의 영국 옥스퍼드 대학 병리학 교수인 하워드 플로리이다. 의약품 개발 역사에서 페니실린만큼 위대한 업적은 없다. 페니실린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항생제가 나올 수 있었다. 삼장 모기의 위협에서 벗어나다 말라리아 치료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나쁘다는 뜻을 가진 말과 공기를 의미하는 아리아가 결합한 단어로 나쁜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생각해서 지어졌다. 오래전부터 말라리아는 늪에서 발생한 공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말라리아의 원인이 공기가 아니라 모기라는 사실은 19세기 말에야 밝혀졌다. 그때까지 인간에게 가장 해를 끼친 동물은 큰 덩치와 날카로운 이를 가진 호랑이나 곰이 아니었다. 큰 동물은 기술의 발달 덕분에 총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오히려 늪에 사는 조그만 모기가 문제였다. 대항해 시대는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유럽 배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하던 시기다. 대항해 시대로 유럽인의 행동 반경은 크게 넓어졌다. 그와 함께 미지의 세계에서 자연의 거센 도전을 받아야 했다. 열대, 아열대 지방에 진출하면서 말라리아라는 폭병을 만났다. 신대륙의 가톨릭을 전파하던 선교사들에게도 말라리아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예수의 선교사는 17세기 초 페루에서 키나나무를 알게 되었다. 키나피의 유효 성분은 퀴닌이다. 키나피로부터 퀴닌을 최초로 분리한 사람은 프랑스의 피에르 펠르티에와 조세프 카방투이다. 둘은 1817년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해 3년 후에 노란 고체 퀴닌을 얻었다. 퀴닌을 말라리아 환자에게 투여하니 완치되었다. 냄새나는 키나피 가루를 간편한 퀴닌으로 대신한 것이다. 퀴닌은 사람 혈액 속에 들어온 말라리아 원충이 헤모글로빈을 분해 소화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원충이 굶어 죽는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퀴닌 분리의 공로를 인정해 1827년 펠르티에 카방투에게 몽티용 상금 1만 프랑을 수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침공했다. 이 결과 연합국은 키나피를 얻을 방법이 없어졌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파병된 미군 6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미국은 항말라리아제가 절실했다. 전쟁 중이었던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1만 4천 개의 화합물을 합성해 약효를 검색했다. 그 중에 클로로킨이 약효가 있었다. 클로로킨은 퀴닌보다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부작용이 적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것이 파괴되지만 기술 개발이 촉진되기도 한다. 간절함과 시급함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상에 없던 약을 만들게 된다. 사장순간의 호기심이 만드는 중독 환각제. 사람들은 언제부터 환각제를 사용했을까? 사실 환각제는 진료 목적으로 처음 사용이 시작되었다. 16세기 의사 파라켈수스는 항상 아편을 가지고 다니며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다. 19세기에는 의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아편 없이는 치료도 없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 동시에 중독자도 늘어났다. 독일의 약사 프리드리히 제르티르너는 어느 날 저녁 알칼리 추출 용액에서 흰색 결정을 발견했다. 그는 여러 용매를 이용해 아편을 추출하는 실험 중이었다. 암모니아 술을 넣으면 용해도가 낮아져 결정이 생기는데 이것을 분리정제해 추출한 결정이 아편의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임을 확인한 그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따와 모르핀이라고 이름 지었다. 주사기가 발명된 이후에는 모르핀을 물에 녹여 혈관에 주사했다. 1870에서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 다친 군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모르핀을 의료에 사용했다. 끔찍한 통증을 줄여주는 모르핀은 환자 치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통증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도 줄여주기에 지금은 말기 암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이 장에서는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물뽕이라 불리는 GHB 등의 환각제, 그리고 소염 진통제, 마취제, 근이완제,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 스타틴, 혈압약, 비아그라, 표적 항암제를 포함하여 총 12가지의 약에 대한 역사와 약의 발견과 발전, 그리고 현대에는 어떤 약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자세한 소개가 나온다.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다.